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를 끝장내주실 두 분의 패널 나와 계십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전수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가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끝장뉴스에 출연하고 있는데 드디어 끝장냈다. 네. 라는 헤드라인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제발. 오늘 일부러 갖고 나오셔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 축구. 네, 간절한 마음이 제발. 티켓을. 제발. 알겠습니다. 오늘도 속 터집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슈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경호처 질책입니다.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당시에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을 질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소름 끼칩니다. 저는 소름 끼쳤는데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냐, 쏘지 그랬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아직까지 영부인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자를 빼고 광부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광. 미칠 광자다. 네. 어떻게 경호처 공무원들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냐는 겁니다. 네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총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나라라고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총 쏴서 윤석열을 지켜라고 사실상 지시를 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알 쏘고 뭐 했냐라고 질책했다라는 겁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네. 공무원들한테 불법행위 왜 안 했냐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전화해서 내용을 전했고 이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취가 확보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빼박인데 어쨌든 이 계엄 사태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데 계엄 이후에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광란에 총격전을 벌이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고 충분히 지금 의심이 됐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유혈 사태가 만약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사실상 2차 계엄 사태로 네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총을 들어서 윤석열을 보호해라가 아니라 사실상 유혈포동 사태를 일으켜서 계엄을 정당화시키려는 2차 계엄을 계획한 한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를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광부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냥 광부인. 일단 경찰이 김신 가족부장의 휴대폰에서 녹취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좀 증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혹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여러 가지 붙을 텐데요. 저는 이제 그거 죄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분명히 내란에 대해서 내란 동조죄로 하지만 저는 이쯤 되면 내란 동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게 아니라 진정한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면 어떻게 총 쏴버리지 그랬냐 그런 말을 하고 나도 쏘고 이재명도 쏜다 이런 말을 내란의 수괴가 아니면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김건희 스스로가 내란의 수괴임을 자기가 스스로 폭로했다, 자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되게 무서운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세요. 경호처에서 총을 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총 쏘죠. 총이나 네. 그 이상의 걸 쓰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내란을 그러니까 내란을 자기가 내란 수괴로서 내전을 지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내란 수괴 그 자체로서 내전을 지시한 어마무시한 괴물이다라는 걸 저는 이 워딩에서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너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하찮게 여겼으면 아니 왜냐하면 총을 들고 먼저 쓰면 상대방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를 보호해주는 경호처 직원이 아니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와 네네. 윤석열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그래서 이태원 참사부터 해서 이 모든 참사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나? 이 모든 게 좀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거는 경호처 직원 한 분 한 분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아직도 김건희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네. 이 위험천만한 내란 수괴, 진정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우리 소중한 경호처 직원, 대한민국 국민들을 격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김건희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김건희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경호처 직원들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총격전이라는 게 그냥 이번에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예전에도 윤석열이 총을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네, 있거든요. 김정은 차장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김건희가 욱해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는 이 계엄에 대해서 총격전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부리면서 사실상 또 다른 유혈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을 계속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지금 그 관련된 내용 네. 삭제하거나 이랬다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혼자 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다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도 감옥으로 가야 되지만 김건희도 빨리 구속시켜서 이런 행태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아까 뭐 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정도면 악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무슨 전두환 정권 때나 있었더니 이런 일들이 지금은 더 심한 단계로 되거든요. 전두환도 감히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들어보낼 생각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나왔던 정황에다가까지 딱 맞춰봤을 때 이건 정말 앞으로도 반드시 실체를 낱낱이 파악해서 엄벌로 다스려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역사상 영부인이 이런 지시를 내린 사례가 있을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일단 김성훈 차장의 그 구속영장에도 이 김건희의 지시 사실이 적시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구속영장에도 이러한 구체적으로 명시,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총을 왜 쏘지 안 쐈냐 그런 워딩이라든가 뭐 나 그러면은 뭐 이재명도 쏘 나왔습니다 이런 워딩들이 구속영장 자체에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포렌식으로 했는데 이쪽에서 말도 안 되게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점도 2시간 전에 이제 뭐 어떤 건 이미 다 알았고 액션 취했던 모든 정황들이 구속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건데 제가 좀 사실 무서웠던 거는 이게 네. 역사는 반복된다예요. 왜냐하면 이런 국민을 향해서 총을 이미 쐈던 사태가 바로 있었어요. 바로 이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불법성 3.15 불법 선거로 그 후계자 다리를 꿰쳤던 이기붕 씨 같은 경우에 그때 본 이기붕 씨가 이제 마산에서 경찰이 이제 그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게 그거를 다 그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발포를 경찰이 쐈고 9명이 죽고 80여 명이 그때 부상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경찰에 총을 쐈던 이승만 시대잖아요. 그래서 큰 축, 대한민국 정치의 큰 축은 이승만과 김구, 여운형 계열로 내려온다고 봤을 때 결국에 이런 과거의 비극이 김건희가 다시 그거를 과거에 그런 뭐 이기붕이 국민에게 총을 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그때도 명령 내렸어요. 총 있는데 왜 안 쏘냐.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네. 김건희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김건희도 총인데 왜 안 쏴? 나를 지켜야지. 니네 다치다 말다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정말 뭐 악마 뭐 괴물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지금 관저에서 보호받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나중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마치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김건희를 악마화한다는 식으로 했었죠. 네. 본인이 지금 스스로를 악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병도 아니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에게 그것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서 공무를 하려는 그 상황에서 왜 총 안 썼어? 총 쏴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예를 들면 경호처 출신이라던가 이런 특수임무를 했던 퇴역한 군인들을 모아서 이런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도 저는 남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하라고 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도 물론 단죄를 해야 되지만 2차 내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벙커로 네. 도주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자시를 해서는 안 되고 헌재에서 빨리 판단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성훈, 이광우 우리가 다시 다루겠지만 도대체 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증거인멸하고 있고 이런 지시를 했던 사람들이 경호처에
간보로 앉아있으면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검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도 심판이 필요하고 일단은 빨리 21일 날 영장 심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빨리 발부를 해야 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 지시에 따른 게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경호를 수행했다. 이거 이제 거짓 증언인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김성훈 차장의 거짓말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얼마 전까지 했던 내란 종식 국정조사에서도 드러났어요. 그때 저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의뢰인 경호 3부장한테 많은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선서까지 했어요. 네. 선서까지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뭐 말씀하신 뭐 총기 소지에 대해서 뭐 무기를 준비하라고 했냐, 윤석열 지시가 있었냐, 뭐 네. 그다음에 뭐 김건희를 기쁘게 한 기쁨조 이런 공연했었냐, 그죠.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선서까지 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까? 거기에 참여를 했던 실제 경호처 그 부장들,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부장들에게 사실 무언의 나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 사실들을 말하면 알지? 라는 저는 그 무언의 압박으로 협박으로 느껴졌거든요. 의원들 앞에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번에 포렌식으로 또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네. 본인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법은, 특히 김성훈 차장의 법은 그 법 자체가 나라 자체가 대한민국이 김건희고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사회적 그렇죠. 상식이자 기준이 법인데 이 사람들의 사회적 기준과 상식은 철저히 윤석열과 김건희 그 자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심적인 거리낌도 전 전혀 없었을 거라 확신해요. 그때 표정이 정말 하나도 안 바뀌고 너무 당당하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사회적 상식과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엄벌을 해야 된다. 그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총기 사용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대통령실 안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경호처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총기를 사용해도 된다. 아니면 칼이라도 들어라 이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 공당의 대표를 총이라도 쏴서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 분위기를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가 만들어졌었고 뭐 노상원 수첩 이런 걸 추측해 보면은 뭐 바다에 어떻게 빠뜨려가지고 뭐 사망하게 하는 네네. 안도 검토가 됐었고 지금 보면은 뭐 총을 쏘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게 충분히 우리가 그냥 상상 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든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체포영장 실패한 이후에 직원들한테 기관 탄청하고 실탄 관저로 옮겨두라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 관저 제2 정문이 뚫리면 기관장 들고 뛰어나가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잠깐 욱해서 저런 말 했겠지가 아니라 지금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경호처 사람들이 다 총기 사용을 준비를 해놓고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본인은 이런 짓이 없다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저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왜 경호처 직원이 네. 누구한테 말한 걸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포렌식 하면이 이제 다 나올 거고 분명히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녹취 파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빼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엄벌을 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거인멸을 막으려면 헌재에서 빨리 파면을 해주셔야 맞아요. 됩니다. 지금 김건희가 그렇죠. 뭐 한남동 관저에서 뭐 조용히 있다, 뭐 자숙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이 뭐 이렇게 언론에 흘린 것 같은데 순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조용히 있긴 뭐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호처 직원들 협박하고 사실상 총 왜 안 쐈어?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파면 빨리 해야 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빨리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 연결해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이 안녕하십니까. 춥죠? 네, 여전히 며칠 동안 온도가 떨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탄핵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안정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조금 부족함에도 탄핵을 하지 않고 늦춰왔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금까지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사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과 거부권,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위헌적인 위법적인 사유 때문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탄핵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헌재가 네. 한덕수 총리의 선고일을 24일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네. 총리 또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줄 탄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탄핵이 기각되면서도 헌재에서도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각과는 별개로 탄핵 소추는 당연한 헌법의 법적인 절차에서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탄핵에 이르지 않는 그런 판단이라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줄탄핵이라는 그런 논리는 처음부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국회에서는 당연히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때는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헌 위법적인 상황에서 탄핵은 당연한 책무다, 국회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파면 선고에 대한 인용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건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나 그 탄핵 반대 측에서 나오는 논리들을 완벽하게 이걸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로 좀 미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생각보다 더 늦춰지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정이나 국민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지 않게 파면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야 5당이 함께 헌재로 가서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렇게 내셨었죠, 이 의견을. 네, 지금 이 상황이 오래 가는 것 자체가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내란 세력들의 준동을 더 강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파면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5당이 함께 파면을 조속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촉구하고 왔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여전히 헌재 앞에서 탄핵 촉구를 빨리 해달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경호처에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야 한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력의 추가 네. 김건희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이나 지금 이런 발언을 했던 김건희나 둘 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구분도 못하고 오히려 경호처에 지시하듯이 하는 것 자체는 오랫동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부연 위에는 부의제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그런 발언인 것도 같고요. 그걸 떠나서 공사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했던 전형적인
그런 행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V제로는 김건희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증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 연결해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인터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이야기를 좀 더 나눌 텐데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 영장심사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날, 공수처의 검사들을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SNS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경호처 전체가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제정신이면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까? 경호처 전체라기보다는 이 윤석열, 김건희, 김성훈, 이광우 정도까지가 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그렇죠, 고위 그렇죠. 인사들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해 보신 것처럼 이게 그냥 체포영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네.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니까 당연히 집행을 해야죠. 네. 근데 그거 하기 전날에 어떻게 관제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서로 보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김건희도 그렇고 김성훈도 그렇고 이광우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요. 네. 저는 사실 김건희가 이재명도 뭐 총으로 어떻게 하고 나도 이 발언 소름이 쫙 끼친 게 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혹시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나? 명령이 내려졌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성훈하고 이광호도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되지만 제가 솔직히 굉장히 화가 나는 거는 도대체 왜 이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영장이 발부될 이유예요?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인물들이 네. 구속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는 분명히 검찰에도 내란 수계에 동조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과정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런 게 끊이지가 않으면 누가 앞으로 검찰을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위해서도 다 샅샅이 밝혀야 되고 제가 보기에 이 공수처 검사 때려잡아야가 김성훈, 이광훈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김건희도 비슷한 용어를 했을 수도 있다. 총 왜 안 쌌냐는 식으로 질책할 정도면 이 두 사람한테 공수처 검사들 때려잡아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게 늦었다 방금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석방되고 지금 관저에 있으면서 비화폰 다 처리하고 이런 상태에서 구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나 조주의 우려나 그런 게 분명한데도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를 네. 할 일을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내란에 동조범 그리고 현행범이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은 대통령 경호처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파로 손꼽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명이다라고 봤을 때 뭐 다 때려잡으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국민을 지키셔야죠라고 말을 하는 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예, 그쵸. 근데 뭐 그들에게는 최고 존엄인 김건희 이제 윤석열 말이라면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집행 때를 기억하시면요. 네. 1, 2, 3 경계선을 다 만들고 제가 네. 제일 무서웠던 게 경호처 직원들을 다 인간 장력을 방패.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인간 방패로, 그러니까 사람을 방패로 총알바지 방패로 만들어서 자기네들 안위를 지키는 그런 형상, 그 지시를 내는 뭐 경호차장. 그러니까 네. 결국엔 3차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1차 집행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도 인간 방패 네네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거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성공한 거죠. 인간 방패를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 대통령 지켜라. 우리 뭐 너희들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검찰도 이렇게 이번에 네 번째고 이 당사자 김 차장에 대해서 네 번째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공무집행 방해라던가 특히 비화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에 대한 분명히 법적인 책임들을 이제 이번에는 좀 넘기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결국에는
21일이죠. 내일 이제 오전에 이제 거기 영장 실질 심사가 가까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로 하는 거면 진짜 검찰이 혹시 영장을 발부되는 걸 막고 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해야 이게 나중에 가서도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고 증거물이 확실하게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이 더 잘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검찰 안에도 분명히 공모자가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막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김성훈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빨리 김성훈부터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그다음에 통화 내역을 디지털 포렌식해야죠. 그래야지 12월 3일 윤석열과 도대체 누가 공모를 했었고 군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었고 이게 좀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성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광우 본부장이 챗 GPT에 계엄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 해산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 근데 그게 계엄 발표 2시간 전이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비화폰을 관리한 주체가 사실 경호처의 김성훈과 이광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놀란 게요. 국무위원들보다 더 먼저 계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시간을 이게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에 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포렌식에서 알게 된 건데 챗 GPT의 계엄령, 계엄 성포, 국회 해산 이 세 가지를 검색을 네,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니까 8시 20분인 거예요. 근데 국무위원들 그때 도착 시간을 보면요. 8시 반이죠. 예, 박성재 법무부장이 맨 처음 도착해서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덕수는 8시 42분. 그러니까 이 박성재 도착 시간 알게 된 사람보다 10분 더 전에 8시 20분에 이 세 가지 워딩을 검색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한 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김건희, 윤석열을 지킨다는 그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계엄을 이미 사전에 인지를 했고 거기를 인지할 뿐만 준비를 했던 그 모든 내란의 현행범을 같이 작용을 했다는 게 한 몸이다라는 게 결국엔 이번 포렌식으로 이제 지금 국무위원보다 먼저 알았고 그걸 준비를 했다는 그런 모든 정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영장 70실상도 법원에서 가볍게 넘기기 힘들고 거기서 그거에 대한 판단도 이번에는 이런 증거 자료들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부는 누구나 다 본인의 직무를 다 넘어섭니다. 김건희와 가까우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아니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왜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금수저보다 더 센 게 김수저, 건수저. 아니 이거 저 건수저. 사실 여권 인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 윤석열 정부 초기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이제 김건희 라인이 따로 있다. 윤석열보다 라인보다 더 센 게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고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 보면 이제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그렇죠. 거. 김영선 사태를 봐도 네. 공천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또 다뤄보겠지만 이채양 명주 5가지 중에 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아, 외압 그렇죠. 의혹을 비롯해서 네네. 그 이후에 줄줄이 나오는 것들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 네. 패스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에 관한 겁니다. 아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네, 일인데 네,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윤석열이 그 구속 취소된 이후에 2가지를 예상했거든요. 하나는 증거인멸, 또 하나는 증인들에 대한 협박,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보복 징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움직여도 본인들의 수하들을 움직여서 커봐 나 풀려났어 너네 앞으로 증언하면 가만히 안 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호처에서 간부 모 씨가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맞아요. 징계됐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풀려난 이후에 한 건데 이 사람은 체포영장 집행 그렇게 물리라고 막으면 안 된다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수단의 비밀 유출한 적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징계를 했다. 이거 뭐야? 보복 징계잖아요. 보복 징계. 그래서 이런 형태가 저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헌재가 빨리 파변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공무원들을 향해서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잘 보십시오. 윤석열은 뭐 자중하고 있어? 자중하고 있긴 뭘 자중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하는 행태를 보세요. 네. 김건희가 사실상 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과격한 표현이었습니다. 손모가지를 걸겠다. 아. 김건희 관제 절대 그대로 있지 않을 거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 분명히 기강 잡고 있을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통화하면서 하고 있을 거고 증거인멸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손목은 지켰지만 국민의 자존심은 정말 네. 상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광화문 집회 현장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헌재가 이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도 이제 머지않아 다음 주에는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으실 것 같고 좀 빠른 선고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속속 이제 집회 현장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그 경호처 이 두 사람의 영장 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이거 구속영장 어떻게 통과될 것 같으세요? 이 구속영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있는데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내란 2차가 시작되냐 안 되냐입니다. 물론 내란의 수괴는 바로 이제 김건희겠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김건희가 깜빵에 안 가고 관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4번이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는데 그거를 다 안에 그 뭐 거부권 행사에서 나온 네. 결과가 뭡니까? 총 안 쏘고 뭐 했냐. 이런 테러에 대한 기도, 협박, 살인, 미수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게 김건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집행 여부가 내란죄 수사의 제2차전 하나의 상징적인 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서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 각종 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네네.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김건희의 그런 발언들을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 뭐 총 안 쏘고 뭐 했냐는 발언, 그다음에 다 싹 쓸어버려라는 그런 모든 것들 정황들, 네. 챗 GPT에 뭐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구속영장의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서 이렇게 비화폰에 대한 것도요. 김 차장이 그거를 비화폰을 김용현 장관한테 나눠주면서 그 계엄을 전체 도모했다는 증거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비화폰에 대한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비화폰 행동대장이었어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비화폰의 그 범위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요. 대통령하고 제1부속실장하고 대통령 경호처장, 수행실장, 국방부 장관 이 정도. 5명만 쓸 수 있는 게 비화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김 전 차장이 네. 아니, 김 차장이 그거를 김용현 장관 통해서 나눠준다. 네. 정말 내란의 실질적인 행동, 차지철이 바로 김 차장이 아니었나 저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직접 다 비화폰 그것도 네네. 김용현 장관 나눠준 사람이니까. 네. 부원장님은 아무튼 빠르게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 그 경호처 직원에 대한 징계 네. 이게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징계를 해?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직원을 징계해? 이거 사실상 증인 협박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네네. 영장에 적시가 됐든 안 됐든 이런 상황에 오히려 본인의 무덤을 판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근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김건희가 관저에서 저렇게 뭐예요? 이 수렴청정처럼 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진실은 계속 은폐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